게다가 뉴스 공장을 하고 있는 김어준 씨는 민당 의원들을 불러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만약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줄줄이 후순위 국무위원을 탄핵하라, 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민당의 상황 그 자체입니다. 당연 의원입니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이고 또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은 지 38일 만입니다. 내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고 또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느냐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일극체제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 또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는, 그걸 위해서 정치계를 파괴하고 또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생태 교란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됐고 또 마흔여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 목세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 법률안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초헌법적 위헌적 법률안입니다. 게다가 뉴스 공장을 하고 있는 김어준 씨는 민당 의원들을 불러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만약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줄줄이 후순위 국무위원을 탄핵하라, 헌법재판소를 또 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민당의 상황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그리고 민당의 입법 독재를 획책하는 이것이 내란 행위가 아닌가. 결국 김어준 씨가 뉴스 공장장이 아니라 내란 공장장으로서 내란 예비 음모 사주를 하고 있다. 또 이거에 따라서 민당 의원들이 부하처럼 따르고 있다. 정말 괴탄스러운 지경입니다. 내일 선고에서 민당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내일 선고는 저는 기각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적법 절차의 원칙, due process of law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판 기일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7일간의 기일을 주지 않았고 총 변론 차례 11차례 중에 1, 2차 빼놓고는 나머지 9차례를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법 32조에 의하면은 재판 중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자료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 소추단이 요구하는 자료 송부 촉탁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헌재법 40조에 보면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312조에 의하면은 증인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기의 진술서에 대해서 부동의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법 사례가 무려 10차례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적인 흠결로 가득 찬 탄핵 심판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당연히 각하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는데 내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 87조, 형법 91조, 대법원 판례 1997년 판례를 보건데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폭동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내란죄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헌문란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을 영구적으로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하고
또 하나 있다면은 사실상 상당 기간 헌법기관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런 두 가지 엄밀한 조건에 따라서도 국헌문란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일단 탄핵 소추단이 결국 이러한 혐의점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체포 지시나 국회의원 무력화 시도 지시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리고 홍 장원의 메모는 4-5차례 어떤 변화가 있었고 버전이 있고 또 곽정곤 사령관의 진술도 상당히 오염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신빙성 논란이 있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신빙성 다툼이 있을 때는 결국 의심이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대원칙에 따라서도 결국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결국 그러면은 이런 식의 어떤 법리적인 논리 구조를 따라간다면은 헌법과 법률을 대통령이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법리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각과 각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8분께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꼭 결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